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정부 추경 준비, 돈 풀기가 시작됐다. 부동산 상승 다시 시작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 성장률 2.5%에서 2.2%로 수출 설비 투자 마이너스 성장. 2019년 7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3%포인트 내린 2.2%로 하향 조정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그리고 이게 요새 가장 이슈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에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로 이끌고 있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물가 전망치도 연간 0.7%로 하향 조정됐다. 0%대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5년 0.7% 이후 처음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니까 한국은행에서 돈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격 인하를 해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금리 0.2%포인트 정격 인하,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 2019년 7월 18일 연합뉴스 기사요.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로 정격 인하됐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피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0년 6월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에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씩 올랐다.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 거예요. 그죠?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이날보다 다음 달 30일을 유력시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 초반 또는 2%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투자 내수 부진에 고용 회복이 경과하지 못한 가운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최근에 나타난 이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것도 금리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자, 금리 인하를 지금 앞당긴 게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을 규제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지자 한원도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출이 계속 한국의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출 중에서도 어떤 게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냐면 바로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수출이 악영향을 미치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미리 한국은행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재 부품 국산화에 추경 2,700억 증액 추진. 2019년 7월 21일 서울경제기사야.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에 2,7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고
에칭가스 등 일본을 대체해 수입하는 품목에 할당 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핵심 부품 소재 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화학물질 R&D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등의 단기 조치에 이어 극일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추경의 2,73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1차적으로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는 1,214억 원이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총 7,929억 원을 추가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여야 대치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대무역 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R&D를 위해 2,5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3천억 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6조 7천억 원에서 지금 플러스 2,700억 원 지금 증액해서 지금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7조 원 정도, 약 7조 원 정도를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반영이 되겠죠. 시장에.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상황이 오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앞으로? 그죠? 자,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에서 추경을 7조 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을 통해서 시장에 풀려고 하니까 자, 뭐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볼게요. 2019년 7월 18일 매일경제 기사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금 관련 파생 상품과 일반 기금속 시장 소매 가격도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RX 금시장의 1g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8% 오른 54,000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3월 KARX 금시장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하는 전격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금 관련 파생 상품과 일반 기금속 시장 소매 가격도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의 1g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8% 오른 5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말 금값이 45,970원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이날까지 무려 17.5% 치솟은 것이다. 금값은 통상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가 불안할 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은 상승하고 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돈을 지금 풀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 지금 한국 경제가 만든 거죠.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상황이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돈 풀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푸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자, 경기가 안 좋은데 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돈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물 자산이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자, 이런 상황이 제가 이제 2015년에 서울에 이제 바닥에 진입했구나. 서울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임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보면 자, 먼저
자,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면, 자, 경제 또 덮친 악재, 수출 엔진 꺼지고 내수도 꽁꽁. 2015년 6월 14일 아시아 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수출도 폭락하면서 경기 반등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날짜만 지우면 요새 기사 같지 않아요? 그죠? 요새 기사 같아요. 날짜만 지우면.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한 번 추락한 실물 경제가 회복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 3% 달성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자, 수출하고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게 되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자, 기준금리를 또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기준금리 내리는 거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또 뭐가 터졌냐면 메르스가 바꿔놓은 경제정책 사실상 성장률 2%대로 추락 2015년 6월 25일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올 1분기를 지났으다. 정부는 갸우뚱했다. 경제지표가 엇갈린 탓이다. 수출은 안 좋은 반면에 걱정했던 소비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니까 수출은 안 좋은데 내수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성장률 3.8%는 힘들겠지만 3%대 달성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세수 흐름도 비슷했다. 결손 가능성이 높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판단이었다. 좋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경기 상황 속에 고민은 깊어졌다. 그러니까 수치는 좀 안 좋은데 내수는 그래도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등 비상카드는 그렇게 6월 말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뒤로 미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한 방으로 간단히 해결됐다. 5분기 연속 0%의 성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경기 대책을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이찬우 기획재정국장은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메르스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발생 이후 2주간 백화점 매출은 그 전 2주보다 29.8%나 줄었고 대형마트는 14.5%나 감소했다. 또 5월 첫 주에서 둘째 주 대비 6월 첫 주에서 둘째 주의 카드 승인액은 숙박업 마이너스 8.1%, 여행사 18.5%, 여행 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등으로 줄었다.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퍼지면서 아니죠. 다시 얘기할게요. 수출은 안 좋은데 내수는 그런대로 돌아온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자, 그래도 돌아가는 내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정책이 나온다? 자, 당연히 이렇게 자, 바로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읽어볼게요. 메르스에 눌린 경제 금리 인하 긴급 처방. 자, 긴급 처방. 2015년 6월 12일 서울신문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보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정격 인하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가 반면 교사가 됐다. 한은은 11월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다. 사상 최저였던 기준금리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으로 지난 3월 2%에서 1.75% 내린 이후 3개월 만에 인하 조치다. 인하 결정에는 금통위원 한 명만 반대 동결 주장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자, 뭘 했어요? 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해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돌아가는 게. 자, 한번 볼게요. 추경 포함 15조 원대 재정 풀어 경기 살린다. 2015년 6월 25일 연합뉴스 기사야.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15조 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정부가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돌발 악재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속히 수습해 우리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수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가 좀 돌아오고 있었는데 뭐가 터졌어요? 메르스 사태가 터집니다. 이때 당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돌아가던 내수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발을 해요. 수출과 내수가 다 안 좋아지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 하락하니까 뭘 해야 돼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겠죠.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고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을 푸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돈 가치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거다? 경기 침체 상황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올라간다? 안전자산인 금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볼게요. 불확실한 증시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채권, 금, 달러 투자 는다. 2015년 8월 2일 서울경제기사예요. 자, 이 기사 날짜만 지우면 지금 내용 같아요. 지금 내용. 지금 나오는 기사들 그 내용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 채권 혼합형 펀드 1조 488억 원 몰려 올 최대. 채권 직접 투자도 급증. 금값 추가 하락 우려에도 하루 거래량 꾸준히 늘고 달러 예금 문이 부쩍 늘어. 자, 요새랑 똑같죠? 자, 이거 보면 요즘이랑 똑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진모 씨는 지난 5월 만기가 돼 회수한 회사채 투자금의 5천만 원을 다시 연 4%대 다른 회사채에 투자했다. 진 씨는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지자 주식이나 주가 연계증권 투자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결국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에 자금을 잠시 묶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근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 증시가 너무 불안해 결국 회사채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는 이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참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진모 씨가 좀 안타까웠어요. 이때 당시 이 투자금 5천만 원이면요 서울에 아파트를 두 채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 두 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랐다? 거의 1억 5천에서 2억이 올랐어요. 근데 이 4% 이자를 먹겠다고 회사채에 투자했어요, 이분은.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보면 여러분들 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상이 되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록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이나 금, 달러 자산 등으로 투자해야 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위가 왔을 때 내가 달러를 매수했을 때하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하고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산해 드렸어요. 자, 지금은 금위가 오지 않았죠. 혹시나 금위가 온다 하더라도. 근데 어떤 게 더 높았어요? 자, 부동산이 더 높았다.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현재 기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흘러가는 게. 자,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2019년까지 계속 올랐어요. 상승을 하다못해 폭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그 부동산이 더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15년도에는 누구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을 좀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훨씬 더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자, 박근혜 정부에서 내수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건설 경기를 부양한 거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면 경기 성장률 2.5%에서 2.2% 내려 수출 설비 투자 마이너스 성장 2019년 7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아까 기사 읽었었죠?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설비 투자나 자, 뭐가 지금 투자가 부진해요?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죠. 건설 투자 부진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출은 우리나라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출이 잘 풀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 경제 보복 당하면서 지금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뭘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자, 건설로 이제 부양해야 돼. 건설로. 아시겠죠? 건설은 뭐다? 부동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되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더 부동산 지금까지 규제하는 정책이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종 정리 2015년 이맘때 거의 이맘때죠. 거의 6월 7월 그런 기사 내용들이었으니까 2015년 이맘때 수출 내수 부진과 메르스 사태가 겹쳐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일어나자 한국은행에서 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돈을 풀었어요.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푼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면서 금값이 먼저 올라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뭐가 올라갔어요? 서울 부동산이 바닥을 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자, 상승하다 못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그때 당시가 서울 부동산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은 4년간 상승하다 못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2019년 현재 수출 투자 부진과 일본 경제 보복 사태가 겹쳐 디플레이션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자, 완전 똑같은 상황이죠. 2015년하고. 이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2015년 그때 상황. 2015년 서울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폭등하기 직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당연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자, 2015년도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못해 폭등한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을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주면서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죠?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또 펼칠 거예요. 자,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정책은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펼친 건데 그런 정책이 나올 때 어떤 지역을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밀어줄지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 그 지역이 상승하다 못해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다? 자,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로 저는 보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